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이 엔비디아의 외장형 GPU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텔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뭐니뭐니 해도 펩 겔싱어 CEO입니다. CFO 출신의 밥스완이 떠나고 기술통인 겔싱어가 지난 2월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인텔은 굵직굵직한 변화를 겪었는데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200억 달러를 들여서 애리조나에 펩을 만들기로 했고, 잇따라 과거에는 실패했던 파운드리 사업의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7나노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미세공정 개발과 관련해서는 2024년 2나노를 양산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는데요. 여기에 그 회로선법, 트랜지스터 집적도와 관련이 있는 공정 노드도 자신의 깐깐했던 기준을 버리고 좀 더 느슨한 삼성 TSMC 기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훈수를 두면서 경쟁사 견제에 들어갔는데요. 이 삼성, TSMC 등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는 미국인의 세금인 그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게 바로 겔싱어입니다. 그런데 겔싱어가 최근 그 CR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AMD의 전성기는 이제 끝이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조만간 나오게 되는 차세대 CPU인 엘더레이크 그리고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겔싱어가 같은 CRN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목을 겨눴습니다. 이 겔싱어는 특히 그 생태계를 강조했는데요. 인텔이 보다 친화적인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엔비디아의 지배력에 맞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텔의 그 딥러닝 슈퍼 샘플링 기술, 그 엔비디아의 DLSS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인텔은 지난해 그 무려 21년 만에 그 독립 그래픽 시장, 외장형 그래픽 카드 시장에 복귀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 내장 그래픽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장형 그래픽 카드 제품 개발을 위해서 AMD에서 그 라데온 GPU 개발을 이끌었던 라자 코두리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년에 나올 그 외장형 GPU를 만들 파운드리 파트너로 TSMC를 선정했음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PC용 GPU인 그 알케미스트는 TSMC 6나노 공정에서, 그리고 슈퍼컴퓨터용 GPU인 폰테베키오는 두 개의 모듈을 TSMC의 7나노와 5나노에서 각각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외장형 GPU 시장에서 그 엔비디아는 최강의 플레이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80% 수준인데요. 2위인 AMD가 20% 수준이라 체면치레하는 정도입니다. 그 인텔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인데도 2등인 그 AMD가 아닌 1등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겨냥하는 발언을 내놨다는 점은 인텔이 얼마나 그 반도체 공룡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겔싱어는 엔비디아를 제치기 위해서 친화적 접근법을 말했는데요. 이는 달리 보면 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외장형 GPU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 막강한 중앙 처리 장치, CPU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체 플랫폼 성능을 최적화하는 역량을 앞세워서 외장형 GPU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이 제품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면, 그러니까 CPU와 GPU 이 제품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면 시장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의지를 드러낸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하드웨어 타임스에도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도 이런 겔싱어의 발언에 긴장하고 있을 것이란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인텔은 AMD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즈니스 파트너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엔비디아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 현재 판매되는 노트북 10개 중 8개는 인텔 프로세서 CPU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인텔이 그 리베이트 할인 등의 파트너에 대한 특혜를 동원해서 인텔 CPU를 인텔의 그 외장형 GPU와 짝을 이루도록 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외장형 GPU 시장 경쟁이 볼만할 것입니다. 그 인텔의 외장형 GPU와 관련해서 또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이 외주 생산을 인텔에 계속 맡길까 하는 점입니다. 이는 그 인텔의 미세공정 개발 진척과도 맞물려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 라자 코드리는 최근에 향후 인텔이 제시한 제품 로드맵을 면밀히 살펴서 이 외장형 GPU 제품의 독자 생산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TSMC에 GPU를 맡겼지만 다시 인텔 자체 팹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바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인텔을 보면 실제 그 퍼포먼스보다는 말이 더 앞서는 듯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인텔이 그간 그 기술 경쟁력, 기술 리더십과 관련해서 수세에 몰려 있었던 만큼 분위기 세진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특히 기술통인 겔싱어가 직설학법이라는 점에서 더 이런 경향이 도드라져 보인 것도 맞는데요. 하지만 이런 허니문 기간, 인텔과 언론가의
허니문 기간도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겔싱어가 취임 초기였기 때문에 겔싱어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란 뜻이죠. 내년이면 취임 1년을 맞게 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간 했던 숱한 발표의 실제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인텔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